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 심돌이란 마을에 힘이 장사인 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특이하게도 늘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다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붉은 오름 강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힘이 가장 세기로 유명했으며 또 한 가지 그의 부인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한락대기라 불렸는데 얼굴이 대단한 미인인데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키가 커서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그 많은 사람들 중 강서방과 혼인을 해 그녀를 사모하던 남자들의 애를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마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모여 듬도를 들어올리며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앳돼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듬도를 들지 못하고 쩔쩔매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강서방이 혀를 차며 나무랐습니다. 이봐, 그렇게 무리하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게 처음부터 이 큰 듬도를 들어올린다고 나서는가? 그만하고 물러서서 내가 하는 걸 지켜보라고. 말을 한 강서방이 청년이 들던 듬도를 단숨에 허리 높이까지 들더니 몇 발자국이나 걸어 바닥에 쿵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강서방이야. 힘으로는 이 마을에서 강서방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치켜 세워주자 강서방은 우쭐한 기분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때 그들 곁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서방의 부인인 한락대기였는데 그녀가 나타나자 모여있던 남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보, 물질 같다. 이제 오는 길이요. 네, 서방님 아버님은 집에 돌아오셨나요? 오랜만에 장에 나가셔서 그런지 아직 안 돌아오셨어. 아무래도 술이라도 한잔하고 늦게 오실 모양이요. 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할 테니 적당히 하다 늦지 않게 들어오셔요. 알겠소. 한락대기 말을 마치고 집으로 가자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마누라를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요. 아이고, 그게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네 그려. 자네 처는 언제 봐도 절세 미인 이로구만. 저런 미인이 왜 자네에게 시집 왔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뭐야, 말 다 했어. 이리 와봐. 우리 처가 나한테 시집 온 이유를 내가 가르쳐주지. 됐네, 됐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구만. 강서방이 모여있는 장정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 시각 마을 어귀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잔뜩 취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덩치가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건장해 젊었을 때는 힘께나 썼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취한다. 탁주 두둥이의 일이 취하다니. 나도 늙긴 늙었구나. 혼잣말을 하던 노인이 마을 고개를 넘으려고 할 때 큰 고목나무 밑에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오. 이곳은 밤이 되면 들개들이 떼지어 나타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노인의 말에 앉아있던 이가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자 그 얼굴을 본 노인은 순간 섬뜩한 느낌에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 품속에 든 것이 무엇이오? 괴한이 대뜸 노인에게 가진 것을 물어보자 건장한 노인은 노기가 치솟아 올라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얼굴을 보아하니 이 인근에 사는 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놈이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도둑질이라니 내가 고작 좀 도둑으로 보이시오. 영감 품에 있는 것을 걸고 나와 내기나 한 판 합시다. 뭐야 내기? 좋다. 이놈아, 무엇으로 내기를 할 셈이냐? 영감 덩치를 보아하니 젊었을 때 힘께나 썼을 것 같은데 우리 씨름이나 한 판 합시다. 좋다. 씨름이라면 젊었을 때는 나도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한번 붙어보자. 곧 두 사람이 우통을 벗고 엉겨붙어 씨름을 하기 시작하자 둘 모두 힘이 장사라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인치고는 제법이구려. 닥쳐라 이놈아. 내 놈이 언제까지 기고만장할지 내가 버릇을 고쳐주마. 그리 쉽게는 안 될 것이오. 두 사람이 씨름으로 정신이 없을 때 강서방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봐야겠어요. 그러시오. 그럼 나도 씻고 곧 뒤따라 갈 테니 먼저 가 있으시오. 네. 한락대기 강서방을 두고 집을 나와 어두운 밤길을 걷다 어느 순간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런 돌덩이를 사람 다니는 곳에 두었다.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돌덩이는 낮에 마을 장정들이 들던 등돌이었는데 한락대기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등돌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가볍게 걸어 길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만약 그녀가 등돌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힘이 남달리 세었는데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힘들이 장사였고 그녀가 성장할수록 그 힘이 자신의 오빠들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세어지자 그녀의 부모가 절대로 남들 앞에서는 그 힘을 보이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락되게 아름다운 외모만이 소문났을 뿐 그녀의 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락대기 어두운 밤길을 한참을 걸어 마을을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어디선가 고함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그녀가 소리가 들리는 쪽을 찾아 서둘러 달려가 보자 그곳에서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 그녀의 시아버지가 우통을 벗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고목나무를 붙잡고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셔요, 아버님? 한락대기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말리려 하는데 시아버지는 듣지도 못하는지 계속 용을 쓰다 어느 순간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뒤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셔요, 아버님. 한락대기 쓰러진 시아버지를 붙잡고 깨우려 할 때 어느샌가 강서방이 소리를 듣고 뒤쫓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강서방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이 밤새도록 옆에서 간호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헛소리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내가 날이 밝는 대로 양 의원을 불러올 테니 아버님을 잘 돌보고 있으시오. 네, 양의원을요. 그로써 양 의원이라면 아버님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오. 그러시면 그 마을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지 않게 조심하셔요. 걱정 마시오. 누가 감히 내게 시비를 걸겠소. 아침이 밝자 강서방은 짐을 꾸려 이웃 마을로 향하였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락대기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집을 나선 강서방이 한참을 걸어 이웃 마을에 도착해 마을로 들어설 때 마을 어귀에서 장정들이 기합을 지르며 등돌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으합! 그들을 보고 강서방이 난감해하며 길을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 중 한 명이 강서방을 알아보고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붉은 오름 강서방 아닌가? 그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건장한 장정이 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붉은 오름이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인가? 그것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양 의원을 모시러 왔다네. 양 의원을? 그렇네. 내가 지금은 한시가 급하니 우리는 다음에 다시 보자고. 강서방이 말을 하고 그들을 지나치려 하자 장정들이 그의 앞을 막고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강 어르신이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자네를 이렇게 보낼 수야 없지. 지난번에 자네에게 당한 굴욕을 오늘 받아내야겠어. 오서방 진정 이럴 건가? 오서방이란 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였는데 얼마 전 마을끼리 벌어진 씨름 시합에서 강서방에게 내리 세 판이 나죠. 그에게 안갚음 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소리하지 말고 우리 마을로 들어가려거든 나를 꺾고 들어가 보라고. 만약 나를 꺾지 못하면 다른 의원을 알아봐야 할 것이야. 이놈이 좋다. 정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 곧 두 사람이 우통을 벗고 서로 엉겨붙어 씨름 대결이 벌어지자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냐 이전과는 다르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연습했는지 내 놈은 모를 것이다. 그의 말에 강서방은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전에 그와 씨름을 할 때보다 힘과 체격이 몰라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이리저리 힘을 쓰다 어느 순간부터 강서방이 점차 밀리더니 한순간 오서방에게 번쩍 들어 올려져 땅에 내팽개쳐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강서방이 충격을 받아 신음소리를 내자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오서방이 득이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떠냐 이젠 내 상대가 안 되겠지. 앞으로 우리 마을에 두 번 다시 얼쩡거리지 말라고. 오서방의 말에 강서방은 울분을 삼키며 몸을 떨었지만 그와 약속한 것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흑투성이가 돼서 혼자 돌아온 강서방을 보고 한락대기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강서방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서방이 화를 못 참고 탁주를 두 사발이나 들이킨 후에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던가 아니면 아버님을 얻고 직접 그 마을로 찾아가 봐야겠어요. 설마 아픈 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자들이 해코지야 하겠어요? 한락대기 하는 말을 들었는지 강서방이 아무 말도 없이 씩씩대며 있다. 탁주를 몇 사발이나 연거푸 마시더니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어쩌시려고요? 당신은 아버님이나 잘 돌보고 있으시오. 말을 한 강서방이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자 한락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그녀는 옷장에서 남자 옷을 꺼내더니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남장을 한 뒤 잽싸게 강서방의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다 강서방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자 그의 눈에 띄지 않게 길을 돌아 이웃 마을까지 있는 힘을 다해 앞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이웃 마을에 도착하자 장정들이 듬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그렇게 작은 듬돌 하나 들어 올리는데 뭘 그렇게 끙끙거리는 건가? 그녀가 소리치자 그들 중 강서방을 꺾은 오서방이라는 이가 성을 버럭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냐 내 놈은 뭐하는 놈인데 남의 마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냐. 나 말인가? 나는 붉은 오름에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다. 내 놈들이 내 동생에게 모욕을 주고 의원도 못 모시게 쫓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놈들 힘이 얼마나 세길래 함부로 사람을 박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 오라 이제 보니 붉은 오름이 제가 못당하니 다른 이에게 고자질을 했나 보군. 근데 너처럼 호리호리한 자가 우리를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 오서방의 비웃는 말에 한락댁이 그가 들던 듬돌 앞으로 가더니 듬돌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려 그대로 듬돌을 밭 한가운데로 던져버리자 그 큰 바윗돌이 4~5장이나 날아가 밭 한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락댁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땅에 박혀 삐죽이 솟아오른 바위돌을 한 손으로 잡더니 그대로 뽑아올리자 집채만한 바위가 솟아올라와 그것을 그들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뭐야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형님 저 자가 진정 사람이란 말입니까? 오서방과 다른 장정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하자 한락댁이 그들 앞으로 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강서방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의원을 데려가는데 방해하지 말거라. 만약 또 한 번 강서방을 모욕하고 방해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간 일은 강서방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거라. 한락댁이 그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내고 마을을 떠나자 잠시 후 강서방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서방을 본 장정들이 그 앞에 가더니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강서방 아까는 내가 미안했네. 강 어르신이 편찮으시다는데 어서 양의원을 모셔가시게. 뭔가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건가? 강서방이 갑자기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의아해했지만 그들이 정중히 사과하자 쌓여있던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집에 있는 아버지가 걱정돼 양의원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서방이 양의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양 의원이 진맥하고 한참을 살펴보더니 두 사람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강 어르신이 근래 헛것을 보거나 크게 놀라신 일이 없으셨소? 그의 물음에 한락되기 이전의 일들이 생각나 그 일을 말해주자 양의원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깨비에게 크게 홀린 것 같소. 도깨비요. 그렇소. 근래 강 어른처럼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알아 눕는 일이 종종 있었소. 그런 사람들에게는 침이나 약도 소용없으니 도깨비를 찾아가 살살 달래 어르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달래보시오. 그럼 도깨비들이 들어줄까요? 글쎄 그걸 나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도깨비는 돼지고기랑 수수떡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 그걸 준비해서 잘 달래보시오. 그날 양의원이 돌아간 뒤 한락대기 돼지고기와 수수를 구해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자 강서방이 그녀를 만류하고 말했습니다. 도깨비에게 줄 음식을 만들려면 그만두시오. 왜 그러셔요, 서방님? 도깨비 따위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사정을 하다니? 차라리 내가 이놈을 잡아 혼쭐을 내주고 아버님을 낫게 해야겠소. 그러다 당신마저 잘못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걱정 마시오. 나 붉은 오름이 도깨비에게 고개를 숙일 수야 없지. 내 한숨 잘 테니 저녁이 되면 깨워주시오. 오늘 도깨비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말을 마친 강서방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코를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고 한락댁은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다시 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한 뒤 강서방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시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났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한참을 걸어 시아버지가 쓰러진 장소에 도착하자 고목나무 밑에 웬 괴인 한 명이 고개를 수그리며 앉아있다. 한락댁이 가까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한락댁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신 건가? 한락댁은 자신이 남장을 하고 있는데도 도깨비가 자신을 한 번에 알아보자 흠칫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깨비 주제에 나를 어찌 알아본 게냐. 세상 사람들은 한락댁의 진짜 모습을 몰라도 나는 다 알 수가 있지. 한락댁의 미모가 천하 제일일 뿐 아니라 힘 또한 천하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내가 널 찾아온 이유도 알고 있겠구나. 그야 시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나에게 빌려온 것이 아닌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내 놈은 나와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긴다면 우리 시아버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하거라. 뭐라 씨름을 하자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좋다. 나를 이긴다면 내 시아버지 병을 고쳐주마. 허나 내가 진다면 너도 나의 소원을 꼭 하나 들어줘야 한다. 좋다 이놈. 허나 내가 지는 일은 없을 테니 어서 덤벼보거라. 한락댁이 큰 소리치며 도깨비에게 다가서자 도깨비 역시 우통을 벗더니 그녀에게 다가가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수많은 장사들과 씨름을 해봤지만 한락댁 너처럼 힘이 센 인간은 처음이구나. 닥쳐라. 아직 내 힘의 절반도 쓰지 않았으니 단단히 각오하거라. 두 사람이 다시 엉겨붙어 힘을 쓰기 시작한 뒤 한참 동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 어느 순간 한락댁이 도깨비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뒤집어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곧 쿵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의 입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살려. 한락대가 아무래도 허리를 다친 것 같다. 나 좀 일으켜 다오. 네 이놈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거나 장난질을 치지 말거라 알겠느냐. 알겠다. 알겠어. 한락댁이 도깨비를 엄하게 혼쭐을 내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도깨비는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한락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서방이었는데 그는 남장을 한 한락댁을 보고 도깨비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깨비가 맞느냐? 오늘 내 놈을 혼내주고 내 아버님 병환을 낫게 해야겠다. 강서방이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자 한락댁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님 병은 내일이면 나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러니 나를 쫓아올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어딜 도망가느냐?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 강서방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놓쳐버렸고 강서방은 도깨비가 너무나 싱겁게 도망쳤다고 생각이 들자 기운이 빠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자 한락댁과 강서방은 손을 잡고 기뻐하며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마련해 주어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강서방이 밭일을 나간 후 한락댁 역시 물질을 하러 바닷가로 나가려 할 때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 물질을 나가려는 게냐? 네 아버님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으셨는데 좀 더 누워 계셔요. 아니다. 이제 다 나았다. 그나저나 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별 말씀을요. 저보다 서방님이 애썼지요. 아니다.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시아버지의 말에 한락댁은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시아버지의 인자한 눈길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한락댁을 보고 시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쳐다보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써보이지 않아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은 한락댁의 진면목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느 여인들처럼 집안을 돌보며
강서방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